자, 이제 우리가 법률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는 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뭐 해라? 이용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무슨 계획? 국가계획. 무슨 계획? 지방계획. 그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그러면 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일단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 국가가 계획을 세울 때는 대한민국 땅에다가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곧 지방이야. 그러면 국가가 마음에 든 것을 딱 집으면 그 마음에 든 것은 곧 지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계획이 지방 계획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가 더 우선이라고 그랬어? 국가 계획. 그래서 국가 계획하고 지방 계획이 충돌을 한다. 그러면 국가 계획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은 항상 계획을 세울 때 혹시나 국가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한테 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방계획은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광역과 기본 그리고 관리. 근데 광역하고 기본은 추상적 계획입니다. 만든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근데 관리는 구체적 계획입니다. 여기는 만든다예요. 자, 그러면 이때 광역하고 기본의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광역은 말 그대로 광역이니까 넓을 광이라고 그랬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지역이 세우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개가? 1개가 세우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광역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기본은 혼자 세우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상적 계획인 광역과 기본이 충돌을 해버리면 광역 계획을 세우는 형태에서 기본 계획이 우선되면 충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뭐가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광역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요. 5페이지 보면 그 5페이지 내용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고 그 우선순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방과 국가계획이 충돌되면 무슨 계획이 우선이고? 국가계획이 우선이다. 1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2번에 광역 약속과 그리고 기본계획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다? 약속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요 둘이서 술 먹다가 약속을 했어요. 그게 약속일까요?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 자체는 뭘 약속이라냐? 바로 의회에서 인준을 해준 게 약속이에요. 그 의회에서 인준을 해줬다는 것은 의회에서 물어봐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누구한테 의견 청취 문제 생겼어요? 의회의 의견 청취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세울 때도 의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약속으로 인정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의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이 충돌이 돼버리면 그때는 의회에서 둘 다 인정을 해준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에 당선이 또 됐는데 B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선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약속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B 지방자치단체장은 떨어졌는데 C가 됐거든? 근데 C하고 B하고 원수지간이야. 그러면 C는 B가 세웠던 계획을 다 뭐 해버리겠어요? 다 백지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세웠던 계획도 뭐가 돼버리겠어요? 백지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그러면 함부로 계획을 쉽게
약속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불안해가지고. 떨어질 사람하고는 약속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자체가 인정을 시켜놓은 게 국회 지방의회예요. 그러면 이런 지방의회나 국회들이 이렇게 인정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송주가 가서 약속을 한 것이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본계획과 광역이 충돌됐을 때는 뭘 우선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속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추상적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도 추상적 계획입니다. 그럼 추상적 계획으로만 멈추면 안 되지. 무슨 계획으로 와야 되겠어요? 부채적 계획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추상적 계획의 공통점이 뭐냐? 자, 여러분들도 역시 교재 보시면요. 2페이지 보면은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 그때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을 보면은 두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장기. 그렇죠? 그래서 이 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추상적 계획이에요. 그렇죠? 장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된다 했죠? 장기. 그래서 장기는 바로 추상적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기가 추상적 계획이 되는 건데, 자, 이때 내가 우리 동네 계획을 알고 싶다. 그럼 우리 동네 계획은 우리 동네만의 계획이에요. 그럼 몇 개 지역이에요? 한 개 지역입니다. 그럼 한 개 지역이면 그 한 개 지역은 무슨 계획에서? 기본 계획에서 무슨 계획으로 와야 되겠어요? 관리 계획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기본 계획에서 관리 계획으로 오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도시, 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이렇게 이야기한 소리는 우리 동네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계획은 광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역은 땅, 돈 내하고 함께 세우는 계획이니까 우리 동네만의 계획, 우리 동네만의 계획을 보고 싶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된 게 이거죠.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자, 이 A지역, B지역, C지역에다가 철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철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철도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국가가 세웠어. 그러면 국가가 이 철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러면 이 철도가 지나가는 이곳은 지방이 계획은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계획에 지방 땅을 침범한 거잖아. 그럼 국가가 지방 땅을 침범할 때는 광역을 침범한 게 아니야. 광역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는 A지역을 침범한 거예요. 이만큼을. 또 B지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C지역을 침범한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광역으로서 이만큼을 침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광역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은 생각하지 않아. 그냥 각 지역마다 해서 A지역에 이만큼 침범, B지역에 이만큼 침범, C지역에 이만큼 침범, 이렇게 침범을 하는 것이 국가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국가계획은 개인을 침범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국가계획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국가계획 보면 국가계획은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장관이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계획은 장관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장관이 세우는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뭘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에요. 광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기본을 침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침범한 거야. 우리 동네, 옆 동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전부 침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이란 말 없습니다. 기본과 관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바로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 계획은 국가계획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우리 지역에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에서 혹시 여기에다 계획을 세웠는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 계획이에요. 자, 구체적 계획을 보시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3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로 부분을 제가 써놨을 겁니다.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계획이 되는 거고, 그 내용들에 대한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화된 계획은 내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게 용도,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는 이름은 도, 관, 농, 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모든 땅에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도, 지역은 자, 이름을 지을 때, 처음 막 지을 때와 아니면은 이름을 바꿀 때, 자,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와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장명소를 찾아간다. 2.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바꿀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별명입니다. 모든 땅에는 이름을 짓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별명을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별명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명을 바꾸거나 별명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 친구들과 의논한다. 2.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됐죠? 자, 세 번째가 용도 구역입니다. 사회적 지위입니다. 자,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회적 지위는 수, 도, 계, 시, 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이 명칭이 입체 복합구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 도, 계, 시, 입. 근데 두 가지 형태가 붙었는 게 도시 혁신구역과 복합 용도구역에서 여기에 신자가 있고 여기에 용자가 있으면서 신용 이렇게 해서 수도, 계시, 입신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세 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입이 그대로 하나 있으면서 뒤에 신용이 하나 더 들어왔더라.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입신용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뭔가 들어왔구나.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사라졌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때 이 용도구역은 사회적 지위예요. 그럼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아빠, 엄마, 사장님, 부장님, 학생, 선생님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도 뭘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도구역에는요, 뒤에 다 뭐가 붙어 있냐면 구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구역에는 다 구역이 붙어 있는데,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구역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요, 어느 누구한테가든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5명을 데려왔어요. 아무나 무작위로. 그럼 그 5명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별명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5명을 데려와서 그 중에 2명을 지목해가지고 당신들은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인중개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못했거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본 사람은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인중개사 되지, 내가 아무나 불러갖고 당신 공인중개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소리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은
특산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앞에 요 지구가 붙으면 특산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용도 지구는 똑같이 지구가 들어있지만 용도 지구는 제가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뒤에 붙었느냐 앞에 붙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부터 시작하는 지구 단위, 이것은 특산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산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든 지역에 특산품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 특산품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일부 지역에만 특산품이 있을 거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전부 세우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구역이 붙어 있어도 이때는 용도구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은 학교입니다. 학교를 만들 때는 포크레인 출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을 건데, 사립학교 만든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립학교만 신경 쓰면 되고, 그 공립학교는 뭘 세워야 되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신도시 사업입니다. 자, 신도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세워서 이용하는 사업은 5번하고 6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여기는 포크레인 출동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구성되는데, 용도 지역은 제가 이름이라 그랬죠.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세분화되기 전의 이름이죠. 자, 그 이름들이 있는데 요 이름들은 모집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적입니다. 그럼 왜 이 이름이 필요하느냐? 제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제한. 자, 이 제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 땅은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대지의 면적이 나올 거고요. 이 면적에서 우리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구성되는데, 그 건폐율과 관련된 게 50%라는 소리는, 건폐율이 50%는 자, 대한민국 이 땅, 즉 100제곱미터 땅의 절반을 건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50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이 200%라는 소리는, 자, 내가 건물에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그죠? 땅에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이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20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50, 50, 50, 50 이렇게 해서 총 4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합쳐서 200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합쳐서 20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지. 합쳐서 200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높이를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려버릴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이 제한하는 근거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적률만 가지고는 높이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으니까 높이 몇 메타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이트클럽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게 용도.
그죠?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래서 용도까지 이걸 제한시키는 것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딱 제한되는 게 3층, 예를 들어서 3층까지, 3층으로 딱 제한돼 버리면 3층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2층도 못 만들어요. 4층도 못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3층까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2층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4층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융통성 발휘해야 되겠죠. 그 융통성이 용도지구입니다. 자, 별명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이곳에다가 원래 여기는 개발할 수 없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러면 개발이 안 돼. 근데 여기에다가 개발진흥지구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 그때부터 개발이 가능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하는데 별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강화, 완화되는 건데요. 우리는 보전을 하겠다, 낮게 짓겠다라고 하면 강화라는 말을 쓰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말을 쓰면은 이건 높게 가겠다는 거니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강화라는 말이 나올 거고 이건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완화라는 말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건 보존과 개발이 같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하면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 완화를 하는데 이때 강화라는 것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추는 거니까 2층 완화는 이것보다 더 높이는 거니까 4층이 되죠.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강화 완화가 되는가 봤더니요. 여기는 안전과 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경관 때문에 강화 완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로도 안 되겠더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는 경우가 바로 용도구역,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 사회적 지위라는 스티커를 또 붙여서 여기에는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지위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두 번째 것을 강화, 즉 1층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4층짜리를 5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거. 자, 여기 1번이야. 여기 2번이야. 이게 3번이야. 그럼 첫 번째 것을 위해서 2번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융통성 발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걸 위해서 3번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2번은 임의적이야.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몇 번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용도 구역은 용도 지구뿐만 아니라 용도 지역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를 강화, 완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페이지 용도 구역 제일 아래 나와 있죠? 용도 구역 보세요. 자, 이 용도 구역이라는 걸 보게 되면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여기에 관련된 비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방 계획. 자, 이게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럼 계획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용이라는 것은요, 뭐가 출동해야 된다 했어요? 포크레인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럼 포크레인이 출동한다는 것은 곧 여기는 뭐에 의해서 만든 거냐? 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계획은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는 포크레인이 출동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는 무슨 계획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공계획만 신경 쓰면 돼. 그럼 이 공이라는 말이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아까 우리가 기반 시설은 학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기반 시설이 만약에 공립학교가 되려면 계획 세워서 만드는 거야. 그럼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뭐가 되겠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를 만들려면 포크레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자, 신도시를 만들려면은 역시 포크레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정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포크레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공사업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행정청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럼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땅을 뺐다가 만약 주민들하고 충돌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근데 내가 성주로 출마를 하면서요, 나는 성주가 되면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당선돼야 안 돼요? 당선 안 돼. 근데 당선이 돼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건들면, 주민의 땅을 건들면은 또 다음 선거에 또 위험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건들 때도 잘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잘 건든다는 시가 쉽지가 않지. 돈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 많이 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못하고 이걸 위임해버립니다. 맡겨버려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비행정청한테 맡겨. 근데 그 비행정청은 2개의 종류입니다. 하나는 똘마니, 또 하나는 민간인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 똘만이나 민간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업은 행정청만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것을 뭐 했어요? 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인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사업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이 땅은 A 땅입니다. 민간인 땅이에요. 그럼 이 민간인 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것을 또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금지시켜 놨어요. 뭘로? 법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내 땅도 있으니까 나 여기다 집 짓고 살래 그랬더니 집을 못 짓는데요. 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도로는 누가 만들어주죠? 국가가 만들어줘요. 근데 국가가 도로를 안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사를 하다가 여기에 도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도로가 생기면서 이 A 땅이 뭘 봐버린 거예요? 반사적 이익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건물을 짓게 돼버린 겁니다. 왜?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해제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뭐든지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만들려면 일단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금지된 걸 해제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허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는 그냥 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덕을 본 거예요?
공사업의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을 하다 보면은 덕을 볼 수 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사업을 하다 보면 덕을 보게 되고 그 덕이 바로 개발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가고 여기는 허가가 되는 건데요. 자, 문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다가 개발행위를 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개발행위가 탄생한 거고 정비 사업 때문에 개발행위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내용, 요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이 개발행위라는 것이 탄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 때문에 탄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된다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국토기획법에서는 이것만 공부합니다.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고요. 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공부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공부할 때, 즉 국토계획법에서도 개발행위를 공부하고 도시개발법에서도 개발행위를 공부하고 정비법에서도 개발행위를 공부해. 근데 국토계획법은 빨간색, 도시개발법은 파란색, 정비법이 노란 색깔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개발행위도 각각 색깔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와 도시개발법에서 개발행위가 색깔이 다르니까 다른지를 알아버려. 그럼 공부를 두 번 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개발행위인가 저기 개발행위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개발행위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정비법 개발행위는 색깔을 다 똑같이 회색을 칠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그 똑같은 행위니까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통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것만 쏙 빼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양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색깔별로 공부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지그시 눈을 감고 뭔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눈 감고 생각하지 말고 보면서 생각해야 돼.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의 용어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뽑아온 거니까. 다는 시간상 못 푸니까. 1번 문제 보니까 이런 게 있어. 틀린 거 골라라 그랬잖아. 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가 앞에 배울 때 이 도시군 계획은 이건 한계 지역 계획이라 그랬죠. 한계 지역 계획은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맞죠? 이게 맞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이름, 별명을 만들고 바꿀 때는, 장명소 찾아간다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러잖아.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은 사계획입니까? 공계획입니까? 공계획이지. 공계획은 뭘로 세웠다 있어? 계획 세운 거죠? 그럼 우리가 계획 세우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포크레인이 출동하는 거고, 포크레인이 출동하면서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럼 개발사업은 이 포크레인 출동한 거에 포함된다. 맞잖아. 자, 5번은 이렇게 바꿀게요. 학교는 기반시설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군 계획서는 공립학교예요. 자, 학교는 공립학교 중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말이 안 되지. 학교가 공립학교 중 계획 세우면 학교예요? 아니잖아. 바뀌었잖아요.
공립학교는 학교 중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한다. 그럼 맞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답은 몇 번이 가는 거예요? 5번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반시설이 학교고 우리는 학교에 관심 둘 필요 없어. 학교 중에서도 뭘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 후에 이용을 하자는 법이다. 맞죠? 계획 후에 이용을 하자는 법입니다. 자, 계획은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추상적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뿐입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 지역이에요? 2개 이상 지역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개 지역이에요? 1개 지역에서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은 1개 지역에서 세우는 거고, 그리고 광역은 2개 이상에서 세우는 거고. 자, 1개 지역이 세우는 완성계획이 있다 했잖아. 우리 동네 계획. 우리 동네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시군계획. 그걸 기본 플러스 관리. 그리고 국가계획이 침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아시겠죠? 국가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에요. 그것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은 이름, 용도지구는 별명, 용도구역은 사회적 지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래서 무슨 사업? 시설 사업. 무슨 사업? 개발 사업.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자, 이렇게 해서 3개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할게요.